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가 드디어 마침내 100회를 맞았습니다. 야, 참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개편 시즌을 거쳐왔으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이 영광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눠야죠. 돌리고 싶네요, 그 영광을. 예, 사실 2018년 1월 11일 시시콜콜 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영덕, 울진, 포항, 경주, 울릉,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쉴 틈 없이 우리 지역에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은 저희가 달려왔잖아요. 그랬었죠. 네. 영석 씨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경주 나아리가 기억이 나요. 원전 앞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우리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디가 네. 좀 마음에 남아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포항의 가장 속상한 일이었죠. 포항 지진이 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정말 그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밝혀졌을 때, 그때 참 뜻깊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늘 꾸준히 듣고 있는 저희의 열린 귀, 더불어서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로 이 미모입니다. 오늘 좀 아름답네요. 영석 씨, 네. 오늘 좀 설렜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축하는 날입니다. 네. 사실 말이죠. 저희가 오늘만큼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역방송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역방송이 위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 좀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지역방송이 위기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택시는 2년 동안 뭘 또 잘했고 어떤 반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방송의 현재 그리고 미래, 앞으로의 역할들까지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김에 오늘은 좀 멋지게 타볼까요? 조금 우리가 우아하게 한번 걸어가 보죠. 시시콜콜 네. 택시 오늘도 출발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지역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네. 한동대를 왔어요. 그러니까 주제 때문에 떨리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은요, 이분을 만나니까 저는 좀 마음이 떨려요. 예, 이유가 있죠. 저도 오기 전부터 좀 덜덜 떨면서 왔는데, 한동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포항 MBC의
시청자 위원이세요. 예, 네. 무섭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좀 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한동안 많이 다 보셨죠? 아우, 즐겨보고 있죠. 네. 예, 저희 포항 MBC 프로그램도 다 네, 모니터링을 그럼요. 하시고 네, 네.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아유, 너무 많습니다. 비판적 이야기도 있을 거고 네, 또 애정도 많고. 쓴소리도 있을 거고 네. 예, 저희를 그동안 많이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또 많지만 네.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사실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동안 이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본 결과 네. 이분이 뭐 이 얼굴 봐서 봐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 택시는 몇 학점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왠지 느낌이요. 네. 성적표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두근두근하고. 네, 네. 아니, 그동안 시험을 잘 봤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아니 교수님, 네. 우리 시청자위원이시잖아요. 네. 우리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려요? 위원회는 매달 1회씩 열리고요. 예. 네, 지금 포항 MBC 같은 경우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럼 저희 방송국에도 자주 오시겠네요. 그럼 좀 매달 가죠. 아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동안 저희 택시를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이 포맷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어떤 토크쇼 같은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또 게스트에 따라서 이제 좀 가벼운 소재도 얘기했다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했다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 나왔다고 너무 좋은 말씀만 지금 해주시고 아닙니다.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시청자위원회에는 막 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다들 그 지역 방송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그 지적이라는 게 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 방송이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우리 특히 100회를 맞은 우리 시시콜콜 택시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좀 몇 가지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시콜콜 택시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적한 건 아닌데 네. 그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세요. 아. 네, 시청자 위원분들이 특히 이제 이게 좀 안전이 잘 확보된 상황에서 촬영이 되느냐. 네. 교수님 어떠세요? 저희 차 타보니까. 오늘 이제 저도 사실 처음 타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택시를 보시면서 좀 좋았던 아이템이나 혹은 아쉬웠던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뭐 좋았던 아이템들은 저는 다 모든 콘텐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좋았고요. 어쨌든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방송의 핵심이 그 뼈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뭔가 이제 의미라든지 그런 어떤 이동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고 그 목적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도 꽤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아파요. 막 찔리는 것 같아. 막 쏙쏙 들어오니까 아파. 그러니까 그게 또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중앙방송에서 특집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거 예, 우리 택시 방송 시간에 하필 그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가 다큐 보고 싶은데 왜 지역방송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시청자들은 이렇게 중앙방송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방송 콘텐츠 생산 단가가
같은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서울의 방송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방송에서 이 정도의 방송을 뽑아내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볼 때는 어떤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내가 TV를 시청한다면 그냥 뭐 서울에서 만들어진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지역 방송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가치랄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못 보시고 그냥 표면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 나오니까 이 유명한 프로그램 나오니까 그냥 그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뭐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방송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역민으로서 좀 더 지역 방송에 대한 애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단 사실 네. 이번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서울에서 방송되는 어떤 프로그램과 저희 로컬 방송들이 중복됐을 때 저희가 받는 항의들이 사실 종종 있었거든요. 있었죠. 저희가 네.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방송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역방송의 위기라는 우리 현실부터 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왜 지역방송이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인데 2011년에서 2012년이 바로 방송계에 있어서는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네.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민영 미디어 랩이 도입되면서 그렇죠. 지역 방송사들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종편 채널이 생겨났어요. 그랬죠. 종합 편성 채널이 생겨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지역 방송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죠. 2011년, 2012년 이 시기부터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지역 방송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체감했어야만 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역방송들이 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미디어랩이 출발하고 종편이 출발하는데 지역방송이 왜 힘들어?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한번 세심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영 미디어 랩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코바코에서 광고라는 것을 이제 지역 방송사들과 이제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민영 미디어 랩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역 방송사들의 광고 역시도 지역 방송사들 스스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역 방송사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채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S전자가 자신들이 이제 광고를 파는데 굳이 자기들이 지역 방송사들 에까지도 광고를 주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그 지역 시간대를 또 선호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포항에도 이제 그 피사라는 굉장히 큰 굴지의 기업이 있지만 그 기업이 굳이 포항 문화방송에만 광고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광고를 넣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방송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아무래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라는 부분이 운영하는 데에 가장 큰 소득원이고 운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방송계 기반이 흔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2012년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후 지역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국들의 위기는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KBS는 경영 적자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전국 7개 지역국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즉, 방송국의 경영 논리보다 지역사회에서의 공익적 역할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건데요. 지역방송국의 존재 이유, 함께 생각해 볼까요?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을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공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한국 사회가 이 방송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Public Service Broadcasting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것이 공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자꾸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역 방송사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역 방송이 필요하냐? 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BBC라는 세계적인 공영 방송이 있잖아요. 네. BBC 같은 경우는 지역 방송사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웃 오브 런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BBC에서 했던. 이게 뭐냐면 BBC가 런던 중심으로 너무 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역의 색채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나왔던 말이 런던이 영국은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로 한국도 서울이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BBC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스포츠부라든지 뭐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서 그 맨체스터에 있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네.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 거리예요. 뭐 포항에서 서울 거리. 네네, 그 정도 거리인데 네. 그 맨체스터의 살포드라고 하는 슬럼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미디어 시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시티에 BBC의 기능의 절반 정도를 거기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시티를 만들면서 했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정책들이 뭐냐면, 무조건 BBC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50% 이상은 런던 외곽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도 너무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역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영국이 그런 것들의 어떤 논리가 이 사회적 이슈로 먹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은 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비용 측면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도 영국인들이 살고 있고, 지역도 영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모든 스토리들을 BBC라면 담아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았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방송을 뭐 운영의 측면이라, 이게 뭐 돈을 얼마를 먹는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의무감이 점점 사그라드는 현실이 사실은 지역 방송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위기를 느끼는 지역 방송들, 거기에는 굳이 TV가 아니더라도 볼 게 너무 많아진 뉴미디어의 성장도 한몫하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만 쏙쏙 골라서 보거나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뉴미디어 시대. 지역 방송은 어떤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데 뭐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약간 위험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그 뉴미디어, 그러니까 워낙 커지고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방송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뉴미디어라든지 새로운 플랫폼들이 지역 방송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제가 매 학기마다 미디어 전공을 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는 일주일에 텔레비전을 어느 정도 시청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일주일에 단 하루도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심지어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라면 아마 그 외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을 뿐이지 끊임없이 모바일 폰으로 무언가를 시청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 보진 않죠. 네, 밥을 먹으면서도 무언가를 보고 있고, 예. 길을 걸으면서도 무언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도대체. 방송은 안 보지만 방송 콘텐츠는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제 뭐 짧게 끊어서 만든 콘텐츠들을 이제 주로 소비하는 패턴이 이제 보편적이고, 이것은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디지털 원주민들이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상 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들입니다. 책보다는 그 책의 내용을 짧은 다큐멘터리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습득이 빠른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학습을 하길 원하고 그 학습하기 원하는 주요한 포맷 자체는 영상인데, 기존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의 어떤 이 정형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호흡이 길고, 기존의 어떤 방송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방송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10대, 20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보는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호흡이 빠르고, 뭐 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앞으로 조금 캐치를 해야 뭔가 지금 세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때 뭔가 경쟁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지역 방송국들을 고민에 빠뜨린 뉴미디어.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성장은 콘텐츠 시청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그래서 시시콜콜 택시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하거나 지역방송을 본다고 답해준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는데요. 왜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경주에서도 뭐가 왜 돌아가는지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뭐 궁금한 것도 많은데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 소식도 들어보고 내 말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아이가? 서울방송 있잖아요. 서울방송이 있어도 지역방송에 우리는 또 여기 사니까 그렇잖아. 나는 안 본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지역방송을 안 본다는 대답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TV 자체를 잘 안 봐가지고 틀려있으면 보고 딱 챙겨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뉴스는 엄마가 봐서 같이 봐요. 프로그램도 보세요? 프로그램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근데 뉴스 말고 지역방송에서 볼 게 없지 않나? 잘 안 빠져가지고. 도대체 왜 청년들은 지역방송을 안 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동대에서 솔직하기로 소문난 학생들을 모아봤습니다. 본격 토크를 진행하기 전 4명의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지역방송 안 본다로 대동단결. 4분 다 안 본다에 붙인 거예요? 거의 TV를 보지 않는 편이고 가끔 밥 먹을 때 진짜 볼 거 없으면 틀어놓긴 하는데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오는 그런 동영상 클립들을 많이 보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TV는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 보기보다는 부분을 보고 싶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짜잘짜잘한 클립들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이고 TV는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 중에서 되게 좀 특출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종종 지역방송의 게스트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방송이 언제 하는지 알려주면 그때 보거나 아니면은 나왔었던 회차를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친구 나왔던 부분만 돌려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거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보지 않는 것 같고 보지 않아도 저에게 사실 해가 되지 않고 득도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체 왜? 우리 친구들은 안 보는 걸까요? 일단
지역방송 아닌 다른 방송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역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도 지역방송이 흘러가도 이게 지역방송이고 우리 지역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역방송도 중앙방송 같은데 그냥 처음 보는 방송. 네, 그렇다 보니까 보던 거를 계속 보게 되고. 분명 어렸을 때라든지 혹은 집에서 TV를 볼 때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방송을 접했을 건데, 이게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인지 혹은 수도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 구분 자체가 시청자들한테 애초에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그 학생들 인터뷰한 거를 보면서 저는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학생들이 우리 시시콜콜 택시를 대부분 모른다는 거. 그렇죠. 사실 뭐 저희 방송 촬영을 다녀보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이 학생들은 네. 시시콜콜 택시 그러니까 타다보다 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안 보긴 안 보나 봐요. 네. 교수님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방송을 많이 안 보죠. 많이 안 보고 특히 지역 방송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이제 적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TV를 보는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TV마저도 그렇게 유튜브의 성격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대로, 또 방송은 방송대로 각자 가는 길이 달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70년대 80년대 방송을 한번 틀어서 보시면요, 야, 이때 이렇게 방송이 촌스러웠나? 이렇게 지루했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송이라는 것도 뉴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를 해왔다는 거죠. 점점 호흡이 빨라지고 점점 전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감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과의 경쟁 구도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훨씬 더 이제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60대, 70대 어르신들 뉴미디어 굉장히 잘 이용하십니다. 보시면요, 이제 그 시내 같은 데도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버스 기다리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막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송도 너무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제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방송이 방송다워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데, 네. 그러면 그 방송이 어디까지 방송이냐라는 질문은 또다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즐거워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지역방송이 사라진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교수님? 지역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이크의 역할이다. 근데 이 마이크를 뺏어가 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안 보기는 하는데 지역 방송을 이제 보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중앙방송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지역방송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정말 중요한 이슈는 오히려 지역방송국이 더 잘 다룬다라는 인식을 시청자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심어준다면